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면서 큰 소리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허풍만 늘어서 큰 소리 한번 쳐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829강입니다. 오늘은 큰 소리 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큰 소리 당자입니다. 큰 소리 당자는 큰 소리를 의미하지요. 허풍을 의미합니다. 허풍이라는 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큰소리 당자는 집엄자와 붓사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엄자는 집이고 처마를 의미합니다. 붓사자는 붓이죠. 붓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마침내로 해석합니다.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입의 기능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큰소리 당자는 집에서 붓을 들고 하는 말이 큰소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소리, 즉 허풍이라는 것은 밖에서는 못하고 집에서만 아는 체 하는 말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못하고 우리 집단 안에서만 큰소리칩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큰소리치기가 어렵죠.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 앞에서만 큰소리칩니다. 밖에서는 별로 큰소리도 못 치면서 직원들 앞에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 큰소리를 칩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그렇게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그렇게 하고 또는 어느 집단에서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자기 조직원들한테만 큰소리를 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종류는 거의 허풍입니다. 큰소리 당자는 집에서 붓을 들고 하는 말이 큰소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소리라는 것, 허풍은 밖에서는 못하고 집에서만 아는 체 하는 말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황당무계가 있습니다. 황당무계는 허황되고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터무니가 없고 근거가 없는 말이나 행동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황이나 당돌이를 할 때 큰소리 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큰소리 당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큰소리 당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엿당자입니다. 엿당자는 탕으로도 발음합니다. 이 엿당자는 엿이고 사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엿당자는 쌀밑자와 큰소리 당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쌀밑자는 쌀을 의미하고 큰소리 당자는 큰소리입니다. 허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당자는 쌀로 큰소리 내는 음식이 엿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엿은 단맛으로 허풍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요즘에야 단 음식이 참 많죠. 쌀로 만드는 단 음식도 아주 많죠. 그러나 옛날에는 엿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엿이라며 이 엿장수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엿장수의 소리가 가장 큰 것이죠. 엿당자는 쌀로 큰 소리 내는 음식이 엿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엿은 단맛으로 허풍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옥춘당이 있습니다. 옥춘당은 쌀가루와 엿을 섞어 만든 바탕에다가 색소로 색동을 들여서 만드는 사탕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구슬과 화사한 봄의 분위기란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당이나 당뇨라 할 때 엿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연못당자입니다. 연못당자는 연못을 의미하지요. 연못은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교여 있는 곳입니다. 이 연못당자는 흑토자와 큰소리당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이고 땅을 의미합니다. 큰소리당자는 큰소리고 허풍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연못당자는 땅으로 큰소리 내는 장소가 연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못이 있는 땅은 격조가 높은 곳이라고 허풍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정원, 같은 마당이라도 연못이 있는 것과 연못이 없는 곳은 큰 차이가 납니다. 연못이 있는 마당은 다른 땅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연못이 있는 땅이 다른 땅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연못 땅자는 땅으로 큰 소리 내는 장소가 연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못이 있는 땅은 격조가 높은 곳이라고 허풍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선 유당, 춘수만, 화오석, 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버들나무 연못에 봄물이 넘치고 꽃동산에는 저녁볕이 더디다는 그런 한시 중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당이나 수당이라 할 때 연못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소리 당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매미당자입니다. 매미당자는 매미를 의미하죠. 이 매미당자는 벌레 회자와 큰소리 당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큰소리 당자는 큰소리고 허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당자는 큰소리 내는 벌레가 매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미는 여름 내내 큰 소리로 울어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매미 당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미는 초여름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울어댑니다. 그 옆에 살면 잠자기가 어려울 만큼 시끄럽죠. 매미의 일생은 어쩌면 큰 소리 내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것이죠. 매미 당자는 큰 소리 내는 벌레가 매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미는 여름 내내 큰 소리로 울어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조당비갱이 있습니다. 조당비갱이란 말은 매미가 울어대고 국이 끓는 듯 하다는 뜻이죠. 몹시 시끄러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막을 땅자입니다. 막을 땅자는 막다는 뜻이 있죠. 막다라는 것은 길이나 통로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막을 땅자는 손수변의 큰소리 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입니다.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큰소리 땅자는 큰 소리를 의미하고 허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땅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큰 소리를 내며 막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행을 막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는 그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다니는 길을 막으려면 큰 소리로 그 이유와 절차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길만 막아놓으면 조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극적인 행동으로 큰 소리를 내며 길을 막는 이 모습이 막을 땅자입니다. 막을 땅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큰 소리를 내며 막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행을 방해하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는 그 모습이 막을 땅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당색이 있습니다. 당색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조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당은 가거나 오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큰소리 당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진창 당자입니다. 진창 당자는 진창을 의미하지요. 진창이라는 것은 땅이 질어서 질퍽질퍽하게 된 곳을 말합니다. 이 진창 당자는 물수변의 큰소리 당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큰소리 당자는 큰 소리를 의미하고 허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창 당자는 흐르는 물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곳이 진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진창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아우성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멀쩡하던 길이 흐르는 물이 들어와서 진창이 되었습니다. 지나가기가 참 어렵죠. 마당이나 도로가 진창이 되면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큰 소리를 내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진창 당자입니다. 진창 당자는 흐르는 물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곳이 진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진창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우성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당설이 있습니다. 당설은 배가 부르고 아프고 설사가 나는 병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829강으로서 큰소리 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